중국 해군의 시대가 시작됐다.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선언하며 새로운 해양 강국의 탄생을 자신했습니다. 수십 척의 함정과 수백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움직이는 대규모 훈련의 중심에는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최신 항공모함 푸젠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힘이 바다의 질서를 바꾸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바로 그날, 함매에서 단 한 번의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이후 통신이 흔들리고 지휘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전문가들조차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추적하던 국제 전문가들이 끝내 주목한 것은 중국도,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하던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대체 세계가 조용히 놀라기 시작한 한국의 진짜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지금 그 응원을 보여주세요. 수십 척의 함정과 수백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연합훈련, 그 중심에는 중국 해군이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하던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이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을 새로운 해양 강국의 상징이라 보도했습니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순간이었죠. 그 함내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전 구역 정상입니다. 무정이 너머로 들려온 보고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모든 절차가 매뉴얼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무렵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공! 함내 특정 구역에서 강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함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복도 조명이 깜빡이었고 곧이어 화재 경보가 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발생, 전 구역 비상 대응, 승조원들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구역과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응답하라, 3구역 응답하라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휘부와 현장 사이의 연결이 끊기면서 지휘체계 자체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신의 항공모함, 그것도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함정에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했던 겁니까?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군사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던진 질문이 하나같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최신 함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사실 함정에서의 화재 그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해군이든 크고 작은 사고는 있어왔죠. 이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주목한 건 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화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 통신이 이렇게 쉽게 끊겼다는 것, 지휘 체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 해군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양력 강화에 매진해왔습니다. 최신 무기체계, 최신 전자장비, 최신 함재기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에 가까웠죠. 그런데 정작 그 완벽해 보이던 함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겁니까? 무엇이 승조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화재보다 주목한 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고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화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 직후 손상 통제팀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푸젠함 함내 비상 절차가 곧바로 가동됐습니다. 승조원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소화 장비를 챙기고 화재 구역을 향해 뛰었습니다. 진압 준비 완료, 진입합니다. 무전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통제될 것이라고. 그런데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선수한이 진압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 현상이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통신망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하니 여기는 2구역 들립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지휘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구역은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겹친다는 겁니까? 불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구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대응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길어야 12분이었습니다. 단 치리코노는 1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가 시작되면서 조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12분이었습니다. 여러 시스템의 이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피해는 예상보다 커졌다는 겁니까? 왜 통신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왜 여러 시스템이 하필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겁니까? 조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한 조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칩니다. 다른 조사관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12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조사팀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해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조사팀은 세계 각국의 해군 사례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팀은 같은 시간대를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12분, 겨우 12분 안에 벌어진 일들. 그런데 그 12분이 이후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됩니다. 답은 그 12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팀은 푸제남 사고 이후 국제사례 비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요 국가 해군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함정사고 사례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생존성 설계 개념을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이 쉽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반복되는 요소 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승조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개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는 체계. 이 두 가지가 유독 여러 사례에서 겹쳐서 등장했습니다. 이거 우연 아닙니까? 조사팀 내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답은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놓친 부분은 없는지 착오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일 수 있다는 겁니까? 조사팀 안에서는 술렁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국들도 아닌 예상 밖의 나라 이름이 자료마다 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 나라의 사례가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까? 왜 전문가들은 이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 같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실은 조사가 길어질수록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조사 자료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승조원 생존율, 화재 확산 통제 능력, 비상 대응 체계, 검토할수록 같은 나라의 이름이 계속 상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곳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푸제남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승조원이 있었습니다. 손상통제반 소속으로 그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이 보고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읽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실 조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항공모함 안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어창이었습니다. 청어창은 중국 해군에서 27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푸제남 손상통제반 핵심 요원, 누구보다 함정 시스템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카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승조원들 사이에는 별다른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청어창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버스맨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함체 전체를 울리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고 곧이어 경보음이 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키너인 함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청어창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었으니까요. 전 승조원은 즉시 위치로, 무정이 너머로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어창은 곧바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통신망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연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청어창은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동료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왜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왜 상황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왜 아무도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27년을 복무하면서 수많은 훈련과 점검을 거쳐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료 승조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화재였다면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웠을까요? 청어창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함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청어창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최전계 승조원들조차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뜨렸다는 겁니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어창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복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어창은 그 순간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삽시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정이를 붙잡고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끊긴 겁니다.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응 인력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어창은 그 순간에도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갇혀있던 동료들을 구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기는 갈수록 짙어졌고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청어창은 그 순간 처음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27년을 믿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거쳐온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최첨단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왜 동료들은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무엇이 대응 속도를 이렇게까지 늦췄다는 겁니까?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청어창은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습니다. 불길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란이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순간부터 시작된 그 혼란은 불길보다 더 빠르게 함내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청어창은 그날 이후로도 이 순간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불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이후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는 질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고 이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존자 진술이 하나씩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어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짚어야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까지 전부 꺼내야 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사팀은 사고를 하나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왜 피해가 확대됐다는 겁니까? 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왜 대응 효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겁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무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군들의 사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생존성 설계 개념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승조원 보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어창도 이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보고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습니까? 청어창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27년을 몸담아온 해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함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그 체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사례가 앞선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청어창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개념, 같은 결과.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는 격벽 구조, 승조원 대피동선, 비상통신 체계까지 세세한 항목마다 같은 나라의 사례가 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청어창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강한 군함이란 강한 무장을 갖춘 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군함은 강한 무장을 가진 배입니까? 아니면 승조원을 끝까지 살려내는 배입니까? 청어창은 이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27년 경력의 베테랑도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청어창은 국제조사 자료를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군 함정 사고 사례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생존성 설계 철학을 분석했습니다. 승조원 보호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역별 피해 통제, 비상 대응 효율성, 그리고 승조원 생존을 최우선에 두는 설계 원칙.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우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데이터 앞에서 청어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는 겁니까? 청어창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27년 동안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겠다는 목표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답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했다는 겁니까? 왜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까?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까? 청어창은 그날 좋은 군함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강력한 무장, 최신 전자장비, 수원은 압도적인 함재기 전력, 지금까지 그가 믿어온 강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조원을 마지막까지 살려내는 설계, 화재가 나도 확산을 막아내는 구조, 통신이 끊겨도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어창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알던 세계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라 믿었던 함대, 최강이라 불리던 해군, 그 안에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좋은 군함은 강한 무장을 가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군함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승조원을 살려내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청어창에게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특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배를 잘 만든다는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군함, 특히 해군력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청어창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함대의 규모, 함정의 숫자, 배수량, 이런 기준으로 보면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제남에서 겪었던 그 사고, 국제조사 자료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이름, 그리고 자신이 몇 번이나 부정하려 했던 그 결과,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어창은 그제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이었습니다. 정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던 생명을 우선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함정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청호창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화력과 속도 그리고 위압감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료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승조원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설계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청호창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이란 건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마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청호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더 어려웠습니다. 27년을 몸담아온 해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체계보다 더 앞선 무언가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청호창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고 다음에는 의심했고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은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청호창은 후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기술은 왜 사람을 향해야 하는가? 국가의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청호창입니다. 저는 27년을 해군에서 보냈고 그 항공모함 안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뒤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제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의 이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